요새 개인적으로 좀 바빠가지고서 많이 카페도 못 들어가고 저녁 그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냥 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인 경매를 이제 늘 보고 있는데 한번 두인 경매를 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찡아 들어갔고 미니스터 울복등이 반디도 오늘 일찍 들어왔네. 문서주와 뱅기 옷장 서울 이제 그 어느 경매나 이제 사이트가 이제 비슷한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다른 뭐 다른 그 유명한 그 정부지 못지않게 이 경매 사이트도 굉장히 좋고 거기다 요새 업데이트를 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것만 보는데 그 전에 뭐 시립대 강의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보는데 요새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 이제 좀 삭갈리는 것이 있는데 업데이트 된 데서 안 나오는 것은 그전 기존 이 두인 경매로 봐도 됩니다. 기존 두인 경매를 체크하면 그전 이제 전에 있던 두인 경매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로그인을 해서 해도 되고 새로 이제 두인 경매 새로운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그인이 돼 있네. 조금 전에 한번 봤더니 그래서 이제 경매 사건을 하려면 사건을 검색하는 사건을 모르는 때는 전체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체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조와 변교조 바르고 둥글게 핑크 자몽 골든세트 레니아 리치처럼 많은 분이 들어왔어요. 전번에 제가 하다가 어떻게 뭐 화면이 새까맣게 죽어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옆방에서 뭐 좋은 땅에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하면 또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예. 카페도 요새 이제 인원이 이제 그전처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달은 뭐 100여 명, 한 150명, 175명 이렇게 증가하는 요새 또 뭐 또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안 올라가면 뭐 한 50명 미만도 내려고 그렇던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는 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립대 강의도 끝났고 이제 유일한 이제 취미생활로다 여러분과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창구가 돼서 저도 이제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이제 100명이 실시간 강의자 100명이 넘으면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좀 뭐 어떤 골든세스 레니아리처럼 데크영리 조한이 박대상 한걸음 뒤 대안의 행복 여의 박선미 루아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대부분 뭐 다 아실 테지만은 이 사건 번호를 이제 모를 때는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전체 종합 검색을 해가지고서 그 지역별 검색을 할 때는 여기다 이제 그 지역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면 세종시 이렇게 하면 세종시 전체의 물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전체의 물건이 이렇게 뜨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보고 싶다 하면은 아파트를 여기다 체크를 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아파트를 체크를 해 놓으면 세종시 아파트가 뜹니다. 어진동 이제 호수의 아침도 나왔고 도련마을 15단지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인데 11월 25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6억 5천인데 이것도 6억 5천 더 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분히 하면서 뭐 그전에 지식인 답변할 때는 여러분한테 일일이 보여줄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답변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찾고 또 어떤 식으로 그 판단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보면 요거만 가지고서 판단하니까 그것은 좀 다르게 했으나, 어쨌든 제가 보는 것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검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유자장님, 반디님, 내 안에 한 걸음, 리, 옷잠, 풍요, 축구승이 샤크. 가끔 보면은 뭐, 근데 제 글에는 이렇게 악플이 뭐 거의 없는데, 뭐 가끔 이렇게 다시는 분도 있고, 근데 좀 사실 뭐 제가 이 유튜브 이렇게 강의를 할 만한 존재도 못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기왕지사 뭐 이렇게 좀 악플보다는 좋은 이렇게 선풀을 달아주시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이제 어떤 분들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항상 그러지, 뭐 우리 회원들이나 우리 카페 또 우리 제자들은 뭐 그러지 않을 건데, 회원 아닌 분들이 가끔 들어와서 악플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뭐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뭐 악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처음에는 좀 기분 상당히 나빠하고 좀 어떤 때는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은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전혀 이제 신경 안 씁니다. 그 악플 신경 안 쓰고 뭐 제가 그냥 할 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악플, 옛날에는 악플 대해서 이제 가끔 이제 그 답변 글도 썼는데, 지금은 전혀 안 씁니다. 악플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100명이 넘으시면 수요일과 일요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립대 강의를 제가 못하는 대신 앞으로 강의는 진짜 이런 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이 학교 강의를 하는 식으로다가 모든 그 경매나 다른 일반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책이 이제 조만간에 아마 출판이 될 것 같은데, 책에 이제 그 부록만 해도 매일 거의 해도 한 1년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PDF로다가 부록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뭐 우리 신바람이 수고를 해서 사실 이러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목록을 쭉 줘서 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PDF로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만든 것은 우리 신바람인데, 신바람이 책 나오는데 많은 역할을 해서 뭐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제가 부족한 면을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 유튜브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는 몇 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제가 이제 잘 못하는 것은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뭐 다양한 분야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사실 취미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역학이라든가 풍수라든가 다른 분야도 종종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자유로우니까 이제 시립대 강의도 끝났고, 어차피 이 유튜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지식을 전할 수도 없고, 뭐 이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요 찡아찡아 꿀복덩이, 개의치 않습니다. 반디. 방구가 아니에요. 방구가 아니라 엊그제 녹음하다 그런 소리 났는데, 의자 끌어내는 소리하고, 또 하나는 마이크를 하다가 조금 옮겼어요. 옮기면 여기서 소리가 나더라. 아까 차 타고 우리 아들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도 어째 이상하게 내가 뭐 어떤 실수도 안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더라 하니까, 그 마이크 하다가 옮기면 그런 소리가 나고, 또 의자 끌으면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생리현상 사실 나와도 상관없이, 근데 뭐 그 강의 중에나 그런 때는 그런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진사랑님, 네.
자, 그래서 그 저술가전 그 책 그 부록이 한 100여 가지가 직접 링크하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많은 분야. 우리 카페에다 아까 그 낮에 보니까 그 저기 올렸던데, 신바람에 올렸던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 강의를 하면은 거의 그 분량이 뭐 1년을 해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 4시간씩을 해도 1년에도 끝나지 않을 그런 분야의 책으로 말하면 몇십 권의 분량이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두 인경마다 엉뚱하게 이제 했는데 한번 찾는 법을 하다가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게 이제 6억 5천인데 1회차인데, 전번에 이제 세종시에 그 아파트를 하면서 그 이게 똑같은 건가 모르겠네. 이 아파트가 이제 틀린 거로구나. 이거 요번이 첫 해 입찰이니까. 근데 현 시가가 많이 틀리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 2억 4천 85 타입이 4억 7,300, 이거 아닌데 4억 7,300. 자, 그러면 도담마을 15단 84형이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래가가 2018년에서 20년 해가지고서 2020년 4월 9일에 4억 7,300, 여기 4억 7,300 아닙니다. 잠깐. 시간 그렇게 낮이 잠깐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그것도 언뜻 반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네이버에 가서 부동산 도련마을 15단지, 요새 세종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4억 5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예, 여기 나왔습니다. 8억 6,900에서 10억 8천입니다. 그럼 84형이니까 여기가 이제 되게 이 112가 이제 84형 거의 다 84형입니다. 84형인데 지금 뭐 매매가가 9억 5천, 10억. 이건 호가지만은 9억 5천, 이건 8억 7천, 8억 7천 전세 끼고 하는 모양이야. 이거나 잠깐 소리 좀 줄여야 되겠다. 전세가 4억이고 8억 8천, 9억 5천, 9억 5천. 그러니까 한 9억 정도는 간다고 보야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이게 2014년 지은 아파트인데 용적률 167% 괜찮습니다. 여기 한림 프레보가 옆에 있는데, 이게 이제 한림 프레보가 옆에 있는데, 한림 프레보도 상당히 가치를 가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검색을 해야지. 검색, 정확 검색, 아파트, 세종시. 그래서 이제 찾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원칙으로 근저당권과 같이 하나의 물건으로서 물건의 최고 소멸시가 10년이니까 10년이면 사실 소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2017년 판례에서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는 그것이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경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2019년 10월 7일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건 소멸 대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시 한번 보도록, 이 권리 분석을 하면, 권리 분석, 뭐, 3초면 끝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한번 권리 분석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권리 분석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소멸되지 않는 그 인수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지금 오류가 났네. 잠깐. 오류가 났네. 왜 그럴까? 자, 그러면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문 부재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점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기 지금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은, 그럼 다시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를 해서 똑같은 경우로 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존 투인 경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로그인 안 해도 되고,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종합 검색에서 아파트 전체 보기를 안 하고, 전체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 보기를 체크해서 지우고 아파트를 보기를 해야 됩니다. 세종시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검색했으니까 검색하면 나오겠죠. 예, 여기 나왔습니다. 신건인데 100% 전번에 한 거 낙찰됐으니까 여기서 지금 6억 5천인데 실제 이게 이제 뭐 한 9억 정도 가니까 실제 이거는 이제 지금 예전 투인 경매라고. 로그인 해달라고 빨리 하다니까 더 완전 이거 좀 그러네. 공개 석상에서 비밀번호 이게 안 뜨는데, 다시 새로운 기존 투인 경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 원할 때 아직 이게 정비가 안 돼서 그래서 종합 검색하고 이 빅데이터를 지금 완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그 경매지에 대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색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를 본다고 했는데, 세종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제 그 아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를 보려면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전체가 나옵니다. 아파트 뭐 이 소유권 청구권 이전 가등기는 나중에 후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미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뭐 3초 5초만 할 수 있는데, 이거 보면 됩니다. 매각 물건 비싸서 지금 이것도 오류 나왔어.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자든 당사자이든 간에 그 전입일자를 보고, 전입한 사람이 이 날짜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늦으면 대항력 없는 거. 근저당권 2017년 2월 22일 날 했으니까 근저당권 이후에 전입한 거니까 이건 주인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아무런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 이후는 모두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 하는데, 원래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사실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물이다 이제 져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이하는 전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근저당을 잡혔던 가등기든 가압류든 뭐 압류든 모든 것은 경매 낙찰로 인해서 다 소멸돼.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이게 문제가 없고, 권리상 문제가 없고, 등기부 권리상 문제가 없고, 또 임차인에 대한 그 대항력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봐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물건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또 달리 이것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종물에 속할 때는 부속물에 속할 때는 그것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고 별도로 할 경우에는 지류 청구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이 경매 보는 걸 하다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또 다세대나 주택이나 근린주택 이렇게 볼 때는 이것만 표시하고 하면 서울을 세종시는 적으니까 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뜹니다. 많이 뜨면은 이제 그 여기를 봐서 뭐 도로 인접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선순위 인접 임차인 같은 것은 한번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빌라 같은 거 100%만 사실상 거의 가치가 없고 그래서 좀 떨어진 것을 일단 한번 보여야 됩니다. 떨어진 거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이거 선순위 임차인이시니까 이것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외하 그러고 요것도 선순위 임차인 있고 근린주택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찰 1인자인데 그리고 여기 본 횟수가 342에 다른 것보다 많이 봤던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많이 이거 봤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따지면 이게 관심 물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따지면 괜찮은 물건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만 1억 2600에서 원룸인데 근데 평수가 너무 작네요. 평수가 너무 작았는데 8천까지 떨어졌는데 원룸은 조금 뭐 별 투자 가치가 없으네요. 여기 이제 투자가 이거 보증금이 이거 이제 주택공사에서는 보증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 것이 아니고 원룸이라 이것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고 다른 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자 상업시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업용 전체 그러면 무슨 내가 아까 하나 상업시설에 이제 근린상가 뭐 근린시설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여기는 전부 체크를 치우고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로구 옆에 살아서 구로구 거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테크노마크가 나오네요. 테크노마크가 근데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테크노마크 요새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촉구성이 부로 다 안 올렸어요. 다 올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일부만 올린 거고 나중에 이제 그 부록을 가지고서 공부를 할 건 부록이 수십 건의 책에 포함되는 그 분량이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이라든가 전국에 뭐 도로가 나올 때라든가 전철이 나올 때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미리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내 안의 행복, 신바람, 풍요, 그래서 한번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도림역에 있는 1층인데 1층은 이제 주로 이제 옷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 같은데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같은 그 지역에서는 같은 거밖에 못합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2층은 전자상가하고 뭐 3층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라든가 뭐 이러면 그렇게 하고 1층은 옷가게 한 지역에서는 옷가게만 하지 거기서 사무실을 한다든가 다른 뭐 전자상가를 한다든가 그것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리분석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증금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보증금이 1억에 100만, 1000만, 이거 전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경매 정보지 그 특히 이제 감정가, 감정서 뭐 이런 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판단해야 대충 딱 보면 감으로 느끼 이거는 잘못된 것이냐. 뭐 어차피 배당도 못 받고 아무래도 수익도 없고 소유권 이전한 후로 근저당권을 했으니까 농업자산관리공사에서 근데 2억 4,600을 했다면 2억을 대출 받은 건데 야 대출도 많이 해줬네.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3,790에서 3,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현황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 현황조사에 뭐 특별한 문제 없고 임차인 별지 점유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고 또 아까 안 나왔던 매각물건 지금은 나오네. 아까 그렇지 됐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 2008년 4월 21일 근저당을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그 점포에 들어온 사람들 2018년 그러니까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특별히 그 등기된 권리성 가처분에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했는데 요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요것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도 없다는 얘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보면 뭐 한 3초면 이것을 파악을 합니다. 권리 분석 3초면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복잡하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보고 이제 순위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자별 판단을 해서 그 우선 먼저 설정된 것이 먼저 기록된 것이 선순위가 권리가 먼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제 이것을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 가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가인데 이제 그 상가 관리비가 아마 많이 밀렸을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저도 이제 있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면 안 밀렸으면 다행인데 많이 밀렸을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건 5년, 10년도 밀려 있습니다. 5년, 10년도 밀려 있는데 자 그러면 관리비가 뭐 5년치 10년치 밀렸다면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억 뭐 3억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다면 관리비를 그 5년치가 1억이라면 1억을 다 이거를 그 내지 않으면 입주를 못 한다. 여기 관리사무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시립대생들 또 아시는 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답변 바랍니다. 자,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밀렸다. 5년치가 밀렸다. 여기 각각 그 아시는 대로 댓글로다가 여기 유튜브 댓글로다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2억 2,600에서 3,800, 3,791만 7천원이니까 3,800까지 떨어졌는데 좋아요. 좋아. 미니스타 좋아. 꿀복덩이야. 우리 두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항상 그 시대에서도 앞에 서서 열심히 하더니 잘 알고 있어요. 3년입니다. 바르고 둥글게 역시 배웠죠. 3년입니다. 우리 시립대생들 다 그냥 정답 없이 그래서 3년인데 이 3년치는 다 물어줘야 하는 건지 또 한 가지 물겠어요. 관리비 3년치는 다 물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뭐 일부분만 물어줘야 되는지 그거를 또 한번 묻습니다. 소멸시효 3년 나왔고 중저산 관리비 3년 민크자몽 관리비 소멸시효 3년 맞습니다. 3년 전부 그 정답 되신 분들 박수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년치가 1억이라면 1억을 다 물어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얼마라도 빼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 소멸시 지난 거는 안 물어주고, 그러니까, 3년치가 1억이라 친다면,
그러면 3년치 1억은 다 물어줘야 되는지, 안 물어줘도 되는지, 뭐, 흥정을 하는지, 반만 낸다고 한다든지, 예, 어쩌. 초코승이, 네, 초코, 그래, 잘했어. 공용 부분만 내면 됩니다. 공용 부분만. 공용 부분에는 뭐 인건비, 그러니까 뭐 미화원 그 청소원들 인건비라든가 소장 인건비라든가 그 직원 인건비라든가 전기 전기료라든가 뭐 관리비라든가 장부 기재료라든가 수선 유지비라든가 장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용료 뭐 이런 거 상가는 특히 공용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는 공용 부분이 뭐 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 경우는 관리비가 뭐 한 2억, 3억 막 밀린 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치만 물어주되 공용 부분만 승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한 전유 부분에 사용한 것은 하나도 승계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와서 전기세 다 안 내면 전기세 끊고 물 끊었다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전기세 다 안 내고 수도세 다 안 내면 전기 끊어서 철거해버리고 수도 잠궈온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또 아파트 이 관리사무소에서 전체를 안 내면 입주를 못한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 고급 이를테면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인데 대처 능력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곧장, 좋습니다. 좋은데, 만일 지금 우린대로, 상가에서는 관리비 안 내면 입주를 못 한다 하고, 또, 전기 한전에서 와서 전기를 끊었는데, 이거를, 전기 밀린 거를 안 내면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하고, 수도도 잠가버리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고급 처리 방법입니다. 이건 현실에서 경매할 때 흔히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립돼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가의 경우 유치권 행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뿐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건 유치권을 관리비를 유치권으로는 인정 안 된다고 뭐 시립돼서 내가 강의를 했고 그건 유치권 안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영업 손실에 대한 것은 영업을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시립돼서도 강의를 안 한 것입니다. 어렵지요. 달맞이고 인자 들어왔어. 자, 골든세세 공탁과 행정처리예요. 뭐 공탁까지 할 거야 뭐 있습니까? 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2001 다 8677 2001 다 8677 그리고 2004 다 3604 이것을 지금 하면서 옆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물은 답변 내용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처리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나 수도 수도 그러니까 수도를 공급하는 데서 뭐 수자원이라고 하나요? 뭐 거기에서 이제 수음을 끊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고서 즉시 민원 제기하면 그거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책임 관계가 소유권 이전일 잔금을 냈거나 잔금 넣은 것은 그대로 모르니까 등기부상 이전된 날 그 날짜로부터 그건 우리 책임이 그냥 낙찰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전 것은 변환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안 낸다고 하면은 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이제 불법을 해가지고 안 내면은 입주를 못한다, 문을 막고 이삿짐 못 들어오게 하고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쉽게 해결을 하자고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냅니다. 내고서 들어오고 입주하고서 그 이튿날 가서 그 즉시 소송을 해버립니다. 관리사무소 상대로. 그러면 100% 무조건 이깁니다. 손해배상에서 모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 2001 다 86 후기에 한번 이거 쓰셔도 좋고, 또 한번 그 여러분들 그 판례를 보고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지식을 쌓아도 좋습니다. 또 2004 다 3598 3604 같은 유사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재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뭐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그거는 이제 그 부당이득으로 해도 됩니다. 부당이득을 해도 사실상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여기서 이렇게 할 권한이 없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뭐 이삿짐 가지고 가서 아파트에다 차들을 밀려 가는데 거기서 실갱을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내세요. 관리사무소가 내시고 짐 풀고서 그 이튿날 가서 소송하는 겁니다. 그럼 100% 이깁니다. 예, 3598 3604 예, 2004 다 3598 3604 2001 다 8677.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2001 다 8677에는 전합의체 판결입니다. 그것은 그 관리 규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관리 규약을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 그 아파트의 관리 규약이지 그것은 다른 대중을 그 규束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용 부분만 승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설명에 좀 길었습니다. 이것을 뭐 설명하다가 보는 법 하다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 보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업용은 또 나중이라고 이제 토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토지는 이제 대지나 전이나 답이나 뭐 이렇게 하고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광명시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예, 요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선 위치를 봅니다. 기아 이제 소화리 공장 인근인데 여기는 많이 활성화된 지역은 아닙니다. 많이 활성화된 지역은 아닌데 이게 나왔는데 토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 이걸 뭐 나왔나 한번 봅시다. 27억 다시 1억 5천 처음에 했다가 아니 15억 했다가 1차에서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39억으로 하고 지금 27억으로 떨어졌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이것이 한번 시세를 가름해 봅니다.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닌데, 자, 321만 7천원 321만 7,000 곱하기 721은 1십 100 전만 천 100만 천만 1억. 이게 얼마입니까? 내가 맞게 계산 23억인가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 부당이득 소속, 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상업지역이고 시가와 여기 이제 문화재 보존 지역에 좀 걸리는구나.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건 집 짓는 데. 얼마입니까 이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 1, 10, 100
23억인가요?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이게 201평인데 공시지가가 23억이라면 뭐 27억이라도 오직한 건데 춤이 이거 춤이 변경해서 춤이 이거 이렇게 잘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최소한도 돈 1,000만원 갈 겁니다. 그러면 200평이면 20억이니까 그렇게 가겠네요. 가기는 가겠는데 요번도 입찰을 안 할 겁니다. 한 번 더 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는 것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도 없고 유치권은, 자 지금 이거를 어차피 빈질에 한번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등기부상 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셜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 뭐 공사를 안 한 것 같은데, 뭐 공사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예? 공사 하지도 않고서 그렇게 커머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대로 있는데. 2015년에는 산이었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뭐 그대로 공사하는 흔적은 없는데 밑에 그냥 나라시만 했지. 근데 자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지금 제가 뭐를 보려고 23억이 1시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23억 맞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겠네. 가기는. 그러니까 침이 15억 했다가 얼른 변경을 해가지고서 지금 뭐 30m 했다가 20 얼마나 떨어져. 그렇게 충분히 갑니다. 상업지역인데 더군다나 1,000만원 이상 가죠. 거기에. 그리고 땅도 그 정도면 돌에 붙었고 잘 생겼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된 걸로다가 뭐 굉장히 많아서 총괄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구가 근저당가 2002년도에 침이 설정이 됐다. 이건 뭐 자세히 또 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2002년 그러면 그때 공사 안 되겠잖아. 그 후에 공사했잖아. 그러면 유치권 성립 안 되고 당연히 법정지상권도 성립 안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에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이제 그 실입대생들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할 텐데, 이제 토지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를 봐서 최초의 근저당권 날짜와 비교해서 그때 과연 공사가 되어 있는지, 그때 공사가 안 되었다면 근저당 성립 이후에,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나서 그에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거 한 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니까 유치권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나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근저당권 설정할 때 아무것도 쓰고 사실상 임야였으니까 이거는 전부 안 돼요. 현재 73명이 접촉했어요. 깨금발 늦었네. 깨금발 들어갔어.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시더라도 계속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어느샌가
그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알게 되면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도 법정지상권, 이 이름만 생각했다. 나중에 법정지상권 나중에 그래 저당권 이후에 집을 지었거나 뭐 또 혹은 뭐 이렇게 한 것은 그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고 그러고 법정지상권이 안 되면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으면 거의 이제 반은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 성립하기 전에 땅 위에 동일한 땅도 한 사람 건데 내 땅 위에 내가 집을 짓고 그때는 저당권이 성립이 안 돼 있어요.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성립이 된다면 그래서 인정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있을 때 그리고 등기했을 때 그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한 하에 집을 짓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계획 쓸 때 어떤 때는 뭐 그 세입자가 뭐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또한 그 뭐 이렇게 그 커피숍이나 이런 거 했다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면 뭐 유치권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을 뭐 지출했네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그 임대차 계약서에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조항이 꼭 민법상 원상복구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물론이거니와 유치권도 성립이 안 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설치한 거 너희들이 부셔놓고 원상복구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체계를 한 건데 거기다 누가 거기다 시설을 그렇게 돈 들여서 하라고 했습니까? 인테리어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 아파트에 뭐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서 뭐 1억 2억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무 아파트 돈 없이 새 들어온 사람이 무슨 1억 2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합니까? 그거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면 법정지상권도 유치권도 전혀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는 것을 하면은 하고 자 전번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 이제 실력에 따라서 참 50% 저감 물건 하면 50% 이렇게 싸진 것을 이렇게 보시고, 광명시에는 웃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구군을 지정하지 않고, 보면은 이게 경기도권 50% 떨어진 물건만 이게 나옵니다. 49% 이하. 50% 이하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30% 40% 50% 미만 것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 찾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 못 찾습니다. 자, 우선 매수, 지분 경과 이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가가 문제지. 이거는 이제 언뜻 봐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선순임차인은 한번 보여야 되고, 근린 시설인데 선순임차인이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3천만이니까 많이 인정된다도 별거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이 가치를 보면 됩니다. 가치를. 유치권은 아까 본 대로 그대로 근저당권 이후에 유치권은 첫째 이제 그거를 보기 전에 유치권은 점유를 보여야 됩니다. 요거 했죠. 점유.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꼭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황 조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사람으로서 점유자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 이건 무조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점유를 꼭 해야 되고, 점유를 하더라도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계속 늘어나요. 한 걸음 뒤, 샤크, 뱅기, 새아이맘, 김용맘, 샤크, 50% 이하. 아니요, 내가 실력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는 거고. 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해요. 그래서, 시립대에서 강의할 때 제가, 유치권이고, 법정지상권이고, 뭐, 어떤 것든지 무서워할 것이 없다. 또, 해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러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법정지상권이고, 그거를, 막으면,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공개 강의라 일일이 다 강의를 못 하지만은 시립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잘 설명한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유 이것도 지워졌네. 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정리 실수를 하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검색하는 것을 지금 뭐 이렇게 검색하는 것만 하다 보면 다음 시간에 또 하긴 하고, 그 경매권을 또 몇 개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 실력이 늘게 됩니다. 지금 한 건 했는데, 구로동에 있는 상가를 했는데,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디 갔다 와서 잠깐 몇 개 좀 출연했는데, 혼자 찾으려면, 같이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33. 자, 처인 고림동에는 에코로 아파트입니다. 에코로 아파트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1차에도 1차보다도 훨씬 이제 그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눈을 뜨면은 처음에 이제 딱 그 이 가격만 봐도 또 위치만 봐도 이것이 잘못된 가격인지 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여기는 지금 외진 지역이고 사람의 그냥 왕래도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로 여기 2021년에 이제 도로가 개통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여기는 지금 아마 여기 실거래가가 이 감정가보다도 못할 걸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오히려 떨어졌죠. 1억 7천에서 1억 3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1억 6,700의 감정가에다가 1억 1,600으로 떨어졌는데, 자, 보시죠. 전세가도 떨어지고, 여기 처음에 1억 7천에다가 지금 1억 3천으로 떨어졌습니다. 4천만 원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적으로 권리 분석은 둘째 문제치고 이런 것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외진 지역이죠. 외진 지역. 이 용인 휴게소 있는데 이거 포국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위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에버랜드 선에서도 멀고 여기는 조금 외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로인 물건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딱 한번 물건은 박아도 더 상세히 들어가기 전에 한번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1억 1,600에 변경을 했는데 사실 뭐 1억 3천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것이 현재 가격이 25.64평이면 8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 3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에서 1억 뭐 1,600밖에 안 1억 1,600에 떨어졌는데 1억 실거래가가 약 1억 3천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들어갈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경 오늘은 경기도 지방도 하고 서울도 하고 세종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도 하고 광주도 할 겁니다. 인천도 하고 앞으로도 각 지역에 한두 개씩 이렇게 좀 괜찮은 물건이나 또 이렇게 볼만한 물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번에 우리 시립대 4기 중에 하나 경상남도 창원에서 온 분까지 있는데 참 그 멀리서 2시간 강의 듣겠다고 하루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번 지방에서도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갈수록 강의가 충실해질 겁니다. 충실해질 거니까 한번 많이 접속을 하시면 한 해가 늘어납니다. 이제 100명만 돌파하면은 수요일 날도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들치 마을입니다. 이 버들치 마을도 이 조금 지역도 좋고 평수도 크고 다 좋은데 이 살기도 좋은데 이 지역은 그렇게 가격이 형성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을 못 따라가는 그런 그 아파트도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안 되니까 얘기는 하긴 했고, 여기가 이 성동마을이 살기 좋은데 이게 뭐 그야말로 숲세권이 광기산 밑인데 뭐 괜찮습니다. 성북역도 한참 가면 되는데 물론 뭐 도보로는 좀 먼 거리지만 근데 이게 가격이 그렇게 이제 그 좋은 가격을 형성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억 9,800에서 7,650인데 한번 국토부 실거래가를 54.45평 그렇게 실제 우리가 64평형입니다. 64평형이면 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7억 6천밖에 안 갑니다. 저기 그 지금 성북역 옆에 그 롯데 같은 거는 주복이 팔자형이 10억을 돌파. 전번에 뭐 내가 이제 8억 얼마 할 때 그때도 이제 한번 그 누가 지식인 닮아가는 아직도 사도 된다고 했는데 10억을 누가 돌파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죠? 7억 4천인가요? 7억서 요거 갱신이 요번 4월달에 7억 4천 뜨네. 7억 4천이라고 합시다. 7억에서 7억 4천. 그러면 지금보다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거는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잘못 쳐졌네. 아이고, 아니, 잘못 쳐. 다시 합니다. 또 영어네. 왜 그런 말이 나와? 이거죠. 아까 8사형 했죠. 8사형 214 179형이 13억 밖에 안 되고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큰 아파트가 아니 사용도 있는데 호경을 보니까 9억 8천이에요. 실거래가 14층은 8억 7천.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가겠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실거래가는 좀 잘못됐죠. 아유, 또 이게 죽었네. 실거래가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이 실거래가 그것만 믿어도 안 되고 좀 주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그럼 다음 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5069
예, 그래서, 야, 노영나영 들어왔어? 오래간만에 들어왔네. 반가워. 호객 넘어서 보니까 9억 8천. 한 9억대 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거래가도 100% 믿어도 안 되고, 실거래가도 그렇고, 호객노노도 그렇고, 뭐, 이 네이버 그 부동산에서도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조금 핫한 데가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천 축전역이 멀리 있습니다. 여기 불국산 밑에 있는 건데 풍수적으로 입지는 좋구나. 47평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탑이 3억 6천. 호객노노에 어떻게 나오나요? 이건 뭐 비슷하게 조금 높거나 이렇게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1억 5천 6백이 떨어졌으면 근데 이게 반지분이란 말이에요. 반지분이니까 이게 이제 이를테면 전체를 사자면 3억 천 정도를 간다는 얘긴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니고 이런 거는 이게 자 우선 매수 신고했나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한 것은 공유자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조금 싸게 사면 그 사람한테 도로 팔심 잡고 이렇게 가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런 것은 이 47평이지만은 이것은 반지분 2분의 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점유자가 임시인데 이거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뭐 먹으려면 이런 거 일부러 들어가서 조금씩 이렇게 비용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기라고 그 다음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장이 들어오니까 다들 인사를 하네. 초코송이 한 걸음 진바람 늦지 않아서 반디 꼴북덩이 노영나영 민스타 새알마 2020 다경 파리 2억 4천에서 1억 9천 떨어졌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보나 한번 뭐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보는 것은 더 다양합니다. 사실은 더 다양한데 지금은 이 하나 보는데 이제 그 권리 분석을 하는 처음에는 몇 초 그냥 한 1분 미만으로 거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볼만하겠다면 몇 초 내에 뭐 불과 한 10초 뭐 이 정도의 판단을 해서 딱 끌어서 그 다음에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있으면 한 뭐 2, 3분 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보는데 지금 우선 이제 물건 찾고
이 기초적인 그 이렇게 검토를 하는 그러한 것이기를 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자, 우이선이 경연철이 지나고 이런 데는 이제 재개발이 예를 들어 제문도인데 여기는 이게 네이버 지도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자 그럼 공부를 또 한번 하고 갑니다. 여기가 여기는 재개발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될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업 시스템 서울은 아니 자꾸 클린업 시스템 예 뜨죠. 서울시는 클린업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정보공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강북구였죠. 강북구 수유동 수유동 사업장 검색 여기 나옵니다. 수유동이면 이거 강남구가 나와. 다시 강북구 강북구 수유동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수유동에 433A였는데 여기 수유동에서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데가 그 4-1 구역 가고 4-1-1 구역에 있는데 전부 중단이 된 지역입니다. 아무도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재개발 그런 그 메리트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클린업 시스템 보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시는데 실대생도 알 테고, 그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클린업 시스템을 보고서 거기가 재개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경매 물건에 재개발 추진 물건이고 나중에 이제 딱지가 그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라서 아파트를 받는다면 그것은 조금 가격을 쓰더라도 들어갈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꿀목동이 이명조 새아이망 이명조?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반가워요. 구독을 그전에 안 했었나요? 새아이망 구독하면 구독자 올라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보면은 이렇게 구독을 하면은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제가 강의하는 맛도 더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하다가 또 이거 2020 타경 101782 불법 건축물은 낮은 문제고 여기는 이제 재개발도 안 되고 뭐 여기는 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지금 그 클린업 시스템을 본 것은 이 지역적 위치가 이게 좀 그러해서 제가 본 겁니다. 역시 그렇구만. 2종 일반 주거 이제 7층 이하에다가 고도지구로다가 20m 이하에 이제 완화시 28m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뭐 규제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에 없는 것이 여기에서 있으면 이것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뭐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에 틀림없이 이제 없는 그러한 것이기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조합 설립이 인근 지역에 뭐 설립이 됐다가 전부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4층에 이제
그 이호승가는 더 이제 상세히 보여야지만 4층에 이제 불법건축물 401호 외벽인 여기 이제 그 창문을 뭐 냈다고 그래서 이제 불법건축물 아닌데 그건 뭐 뜯어내면 되고 같이만 쓰면 상관없으니까. 임차인이 없고 주인이 이제 고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번 아까처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2014년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이 있는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사람 없고, 여기 있다 하더라도 2014년 12월 10일 이후에 하면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거고, 등기부상 가처분 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다른 권리가 있는가, 여기 빈 공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매각에 따라 설정될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건축물 대상상 위반 건축물 표기로 4층 판넬 16 평방미터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위반 건축물 나중에 이제 그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 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지금 1억 5,240에 떨어졌는데 실소유자의 경우는 한번 시세를 판단 17.8평이면 한 25평형 되는 거니까 판단하고 이제 실소유자는 이제 들어가도 뭐 가능성을 한번 두고 있지만은 투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경기도 과천시에 하나 나왔습니다. 과천시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동 이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슈르입니다. 2008년에 지은 건데 2899세대 아주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가. 위치도 괜찮고요. 이 대단지입니다. 과천 의버필드가 옆에 있고 과천 정부청사역 옆에 있는데 위에는 뭐 그야말로 숲세권이고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17평인데 이게 한 15억 가는데 비슷하네. 뭐 비슷한.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 목적보다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미래를 보고 나중에 이것도 이제 재개발이 될 겁니다. 대지 지분이 16.97평이면 많은 축에 속합니다. 15평 이상만 되면 상계 주공 아파트 대부분 다 15평 미만입니다. 거의 15평 이상 넘어가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상계 중 등 일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실소유자라면 그런 대로 이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2019 다경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15분 지났네. 커피 한잔 마시고. 포어벼영 들어왔네. 김여진, 뱅기. 뱅기 보던 거예요? 싫어. 그래서 이 사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물건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물건도 조금 알아야 찾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못 찾아요. 이렇게 계속 제가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실력이 늘어갈 겁니다. 내일 하는 건데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보나마나. 안성은 핫한 지역이 아닙니다. 안성 코알인데 이 아파트인데 안성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핫한 지역이 아니라 33평인데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2천에서 지금 1억 6천까지 떨어졌네. 지금 뭐 이것을
다른 사이트에서 보면 또 물론 이제 뭐 달라지겠지만은 이게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에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별로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거래가도 6억이고 전세가도 이런 거의 뭐 전세가나 고시기나 마찬가지. 그러네. 지금 몇 분 들어왔습니까? 100분 금방 될 듯해요. 보여봐요. 그래서 여기 뭐 1억 6천 매매 됐는데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틀리지만은 그렇게 뭐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인천으로 갑니다. 이제 인천. 전국적으로 이제 몇 개를 다 뽑았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준비를 해서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사정이 있어서 요새 준비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부록에 나오는 이 국토 개발 계획이라든가 모든 우리나라 전체 개발 대책이라든가 개발 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노선이라든가 확정되고 계획되고 위반된 것까지 전부 나오는 그러한 그 정보를 우리 카페에서 이제 신바람의 일부를 실어놨는데 한 100여 개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책 몇십 권 분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서 앞으로도 이제 또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요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9,800에서 1억 1,000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여기는 조금 더 나가는 데인데 이렇게 떨어졌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여건은 그렇지만 이제 주거는 괜찮고 앞으로 이곳 다 개발이 됩니다. 이 갈산천 일대, 갈산 일대 여기 다 이 검단 신도시가 옆에 있는데 다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싼 데는 아닌데 그냥 조금 더 한데 한번 실거래가를 볼까? 1억 7천? 전세가는 내리고 가만있어. 요거 한번 실거래까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누가 한번 좀 검색 좀 해보세요. 얼마인가. 자, 불로동 월드필드 한번 검색 좀 해보세요. 실거래가가 얼마인가요? 84명이요. (2016년 12월 23일) 은행에서 11을 주고, 이게 대항력 없습니다. 서량 세입자라 하더라도 주인이라고 하면 뭐 상관없지만 더군다나 대항력 없고, 이것도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임차인 뭐 이름은 있는데 뭐 서령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고 근저당권 이유니까, 그 다음에 매각물권 명세서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봅니다. 자, 뭐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 2020년 이건 작성일자 2016년 11월 29일 날 근저당 했는데 2016년 12월 23일 한 달 거의 후에 들어왔으니까 아무런 대항력이 없고 가처분이나 뭐 소멸되지 않는 것도 없고 또 설정된 지상권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 3초면 권리분석 끝납니다. 3초 딱 보면 저는 이거 안 봐도 그냥 이것만 딱 쭉 한번 내려보면 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까 그거 얼마입니까? 1억 6,800 나옵니까? 1억 6,800 1억 6,800이면은 실 소유자 같으면 1억 1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투자 가치는 별로고, 여기는 이제 조금 외진지는 외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대가 나중에 개발되니까 조금 나아지긴 나아질 겁니다. 자, 인천 그 송도에서도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하긴 뭐 송도에 더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지금 요거는 그냥 한번 그 기억용으로 한번 봤습니다. 지금 경매 사건 나온 거고 50842 이것 때문에 됐구나. 73평짜리 송도에 이제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인데 이게 뭐 감정가가 그 35억이네. 이 펜트하우스입니다. 이게 펜트하우스는 좀 가격이 갑니다. 무치는 이게 썩 뭐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일대 여기는 오히려 송도에서 싼 지역입니다. 싼 지역이고 예, 송도는 여기 센트럴파크 역에서 지식정보단지 이 일대 여기가 이제 최고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송도 송도 더샵파크 15가 이게 이제 최고 대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는 위치는 그냥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탑층이라 좀 가격이 갑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이제 45억짜리 그 감정권 35억짜리 나온 거를 한번 보라고 한번 이건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그 입찰할 만한 이번에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자, 이제 서울 남부지역 양천구 이건 오피스텔이 안 하고 이제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갔네요. 2019 옥년동 어떤 아파트나 합입이 오래간만에 들어왔네. 어떤 아파트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제 송도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해놨는데 우리 아들이 곧 편집을 해서 올릴 겁니다. 송도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실거주 차원에서는 이 괜찮은 거라 한번 그냥 올려봤습니다. 카카오맵으로 송도가 아니라 등촌동은 등촌주공 이제 3단지인데 아유 발산역도 인근에 있고 이게 3단지인데 이게 9호선 라인입니다. 9호선도 이제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2호선하고 9호선입니다. 2호선하고 9호선은 황금 노선입니다. 2호선은 이 전체를 서울 전체 강남 일대를 다 도는 거고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9호선은 이 강남을 이 질러 나가는 이런 선이기 때문에 2호선과 9호선을 최고로 가치 있는 선으로 이렇게 통상 칩니다. 이제 이 단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평인데 그러니까 24평형이죠. 24 국토부 실거래가 100% 실내에서는 안 됩니다. 참고만 하자.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자 등촌주공 3단지를 한번 누가 좀 검색 좀 해보세요. 얼마나 나왔나. 한 7억 5천서 7억 반 8천 뭐 이 정도로 갈 것 같은데 8억 정도 높은 것 누가 한번 검색 좀 해보세요. 자 그동안 이제 검색할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해서 문제가 없고 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이것이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근저당권 설정해서 2018년 5월 13일 여러분들 제가 보는 것을 항상 유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죠. 예, 이건데 이제
2018년 5월 30일인데 2018년 5월 30일 이렇게 이건 물건이라 똑같은 날짜에는 이 순의가 빠른 것이 뭐예요. 전세권이 늦으면 이건 소멸됩니다. 전세권이 빠르면 거시가고 똑같은 회사에서 이거 이 돈 거시가를 하는 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 시세가 6억 나와요. 합입이 6억 나와요. 6억 나오면 별 가치가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있어. 여기 조금 더 할 것도 같은데 여기는 여기 7억 8천 글쎄 7억 한 5천서 8억 사이 갈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시세 언뜻 7억 8천 6억보다는 좀 높게 갈 겁니다. 아마 7억 8천 한번 바로 든 거예요. 7억 8천 그래 7억 8천원이 아마 비슷한 가격 물론 호가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실거래가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친족 간 거래라든가 이런 거래도 많이 이렇게 다운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야 됩니다. 호가는 부르는 걸 다 주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것도 참고만 하겠는데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근 시세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도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상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추천식으로다가나 그냥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먼저 하건 나중에 하건 추천 단지를 묶어서 하고 아주 좋은 것은 이렇게 한 5개쯤 이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다 그냥 같이 끼워서 했는데 추천 단지를 하는데 그 추천 단지는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못 보게끔 삭제를 할 겁니다. 시간 끝나면 삭제를 하고 일반 거만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강의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 좋은 물건은 예를 들어서 경매 입찰할 물건도 제가 자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것은 보는 사람만 하고 안 들어오는 사람, 늦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게 이렇게 할 겁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뭐 똑같이 나중에 보나 안 보나 똑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전번에 어느 분이 우리 회원 중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음에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그것은 이제 그때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체 공개를 하고 아주 좋은 물건 입찰해도 되는 추천 물건 이런 것은 딱 모아서 하고서 그것은 삭제를 할 겁니다. 그거는 못 보게끔 실시간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자, 청담동 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2 오늘 몇 분이나 들어왔나요? 한 70명 들어왔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채택한 여기 45억 7천인데 뭐 변경했는데 이거 뭐 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검색은 해보고 나고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실거래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이제 한강 뭐 조망은 안 되더라도 위치도 좋은 이 영동대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45억에서 이게 건물이 58평입니다. 대지권이 27.33평이고 그리고 지금 14억까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자 전세권이 여기 인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35억입니다. 35억인데 현황 조사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2019년 1월 11일인데 이 3억 5천 전세권도 1월 11일 날 이게 했습니다. 1월 11일 날 2012년 1월 11일까지 2012년까지 2019년부터 2020년을 잘못 쓴 것 같다. 이게 35억을 했는데 똑같은 날짜입니다. 똑같은 날짜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입 세대라면은 확정일자를 받았건 뭐했건 같은 날 했다면은 근저당권보다 밀립니다. 왜 그러면 24시 그날 이길 0시서부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설정 날짜가 똑같은 날짜인데 이거는 등기의 순에 따릅니다. 자, 등기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면 제일 밑으로 밀어서 뒷것만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을구에 이게 뒤로 갔으면 상관없는데 근저당권이 앞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전세권이 앞에 순위가 이 같은 것이기에서 똑같은 날 했을 때는 날짜가 같은 1월 10일이니까 등기 이 접수 순에 따라 한다겠죠. 이건 15번이고 이건 16번입니다. 근저당은 16번이고 전세권이 15번이니까 이게 선순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35억이 인정되는 겁니다. 진사랑 77명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5억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따지려면 좀 시간이 가니까 배당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35억 배당 신청을 배당 전세권이니까 배당을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전세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사항이니까 이건 낙찰받은 사람이 전부 35억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억짜리가 지금 15억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입찰을 못하고 전세권이 승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끝마친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미천 19 타경. 이거는 이제 별건 아닌데 그냥 한번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 까치산역에서 이제 좀 원거리긴 한데 2호선과 5호선이 닿고 여기 앞으로는 이제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 계획이 여기도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뜻 보면 이제 가면데 토지형 계획을 먼저 보면 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이죠. 일종 지구단에게 이제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자, 그러면 또다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개발 계획이 있고 재개발이 될진가를 알기 위해서 클린업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클린업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경기나 인천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한번 답변 바랍니다. 댓글로. 자, 정보공개 현황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강서구니까 강서구 화곡동인데 강서구 화곡동 812-26이 일시 중단. 여기도 1040-24도 일시 중단. 그 다음에 1027-50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923-17인데 그 지역이 아니고 이거 사업시행인가
17년대 완료하고 아직 진행을 못하네 이 지역도. 그래서 이 지역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낙찰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서 나중에 뭐 이렇게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그런 대상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몇 가지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좀 저기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오늘도 준비를 사실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명이 넘으면 수요일 날도 할 거고 책 부록에 있는 그 아까 낮에 이제 우리 그 카페에 올렸던데 신바람이 여기 올렸던데 이거 2020년에서 2040년까지 제5차 국토종합개발만 알아면 앞으로 20년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다 아는 겁니다.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뭐 경기 2040년,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이것뿐만 아니라 한 100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부록의 책에 이 분량은 책 수십 권의 분량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향후 이제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면 투자할 때 제가 안 알려드려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뭐 이런 경기권은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들어가면 알아보세요. 초코승이 잘했어. 그다음에 민서도 잘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뭐 여기 뭐 세종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 많은 것이 그 요번 제가 이제 집필한 책 부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차후 이렇게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